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민선 6기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경쟁시대죠. 이 경쟁에서 뒤지면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낙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전북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그 청사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권과의 협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행정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정치권은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전북 도정을 책임지는 송하진 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로 활동하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전북 도민들은 2015년에 전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침체와 낙후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대표 산업인 탄소 산업이라든가 관광 그리고 농업 발전에 노력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런 다짐이 말로 아닌 행동으로 지켜서 이제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당정 협의가 잘 돼서 예산 확보도 잘 했죠. 올해도 이러한 당정 협의가 잘 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생하고 또 도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와 행정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도민들의 바람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희망을 달라 이렇게 축약할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송하진 지사님, 이제 민선 6기가 출범하고 반년이 지났죠. 그만큼 이제 구체적인 도정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지난 6개월간은 아무래도 이제 도정을 이끌어갈 토대를 구축하는 일, 조직을 개편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도 예산을 확정짓고 또 3대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농업, 관광, 탄소 산업, 그리고 이제 특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복지, 환경과 새만금, 이렇게 이제 5대 핵심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들과 이제 논의를 거쳐서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의 틀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 도민들께 이제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이춘석 의원께서는 지난해 그 예산결산위원이 야당 몫으로 참 잘하셨고 전북 예산에 큰 도움을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요즘 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뒤숭숭하죠. 근데 전북의 분위기가 또 예전만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북 도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상실감도 크시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고 사건이 많이 생기고 또 정부는 부자들 위주 정책, 또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니까 우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이 낙후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예산에 대해서 예산 감사를 맡으면서 이 서민들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하는 중점을 두었고요. 우리 전라북도 쪽에서는 송하진 지사님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을 찾겠다. 그래서 200여 개의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씩 지나가면 우리 전라북도도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 새로운 성장동을 찾아가서 좀 희망이 보일 겁니다. 당장의 어떤 꿈은 보이지 않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고 하면 자,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가 이제 반성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을 느끼고 또 그걸 정책으로 실현할까를 더 많이 고민하면서 발로 뛰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민들과의 스킨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민들의 희망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 입장에서는 뭐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긴 한데요. 자, 올해 전북 관련 예산이 확정되는데 6조 원이 좀 넘었어요. 네. 자, 먼저 송 지사님, 도지사에 취임하고 첫 예산 활동이었죠. 그렇습니다.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뭐 우리 이춘석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많이 어려웠죠,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는 신규 사업은 억제하겠다. SOC도 이제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삭감 쪽으로 간다. 또 뭐 중복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깎아내리겠다. 뭐 이런 방침하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SOC도 더 나가야 되고 신규 사업도 더 가야 되는 지역한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뭐 아무래도 우리 이춘석 의원님이 얘기를 간사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권도 잘 뭉치고 또 우리 14개 시장 군수들도 잘 뭉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규 사업을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하는 이제 그런 성과를 거뒀고 또 SOC 분야도 새만금 같은 경우는 아마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죠. 그 대신 양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될 예산인데 이왕이면 신규 사업을 좀 해놓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춘석 의원님하고 협의를 거쳤고 또 다른 지역과 이제 양해를 구해서 이제 그렇게 가져왔는데 또 우리 언론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실정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야당 간사로서 전북 발전을 또 도와줘야 된다는 책임감도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속담에 팔방미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든 방면에 다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출난 게 없으면 사실은 요즘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하고 연기를 하는 연기 탤런트. 근데 전라북도가 사실은 상당한 시기를 거치면서 대표적인 게 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뛰어나서 이 부분은 전국 어느 곳에 비해서 경쟁력이 가장 세다 하는 인프라가 굉장히 약해서 도시사님과 상의해서 우리도 몇 가를 특혜시키자. 이걸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몇 개 선정하는 게 뭐 탄소산업이라든가 관광, 뭐 농업, 이런 농생명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올해 제대로 우리 지사님께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한 2, 3년만 더 밀고 간다고 하면 농생명 분야는 전라북도로 가야 돼. 이런 인식이 쌓인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특화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는 만족한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한 주춧돌을 놓았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전북의 특화 부분은 다음 주제에 또 대화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전북 예산을 보면요. 6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웃 전남 광주를 보면 이정은 효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크게 좀 늘었어요. 근데 전북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총량을 볼 때 약간 줄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입장은 대형 SOC 사업이 끝나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대형 SOC 사업이 없는데도 이 정도면 선망했다라고 또 자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자, 송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 사실입니까? 굳이 뭐 변명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호남 고속철도라든지 뭐 혁신도시 사업이라든지 뭐 태권도원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 국가적 사업들이 끝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면에서 조금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뭐 굳이 변명을 하는 거고 다른 지역 뭐 흔히 뭐 예산은 뭐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나무떡이 좀 커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또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간다고 보여지는데 뭐 제가 다른 동네 얘기까지 거명하면서 이렇게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 불만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뭐 전남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힘겹게 가는데 그런 모든 여건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역마다 통계를 내는 또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다른 해에 비해서 뭐 불리하게만 된 건 아니다. 뭐 그렇다고서 그러면 도민들에게 뭐 만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부풀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뭐 예산이 굳이 예를 들면 국가 사업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 여부 같은 것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은 아무래도 그 예산 분배 작업에 가장 핵심에 섰던 분인데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뒤에 언론에서 자꾸 예산 많이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전남을 많이 비교해서 전남보다도 증가율이 낮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뭐 예산 폭탄이 내렸다는 전남의 경우에는 이 국회 단계 징액 기행이 다 따져보니까 한 1,3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또 국회 단계에서만 징액분을 보면 1,500억이 넘어요 좀. 그렇다고 보면 600억 정도.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전남보다 저희가 뒤지진 많고요. 않는다. 좀 많고 또 다른 말로 아까 우리 지단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예산을 어떻게 통계를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이 저희가 200건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한 3천억이 약간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2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이제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신규 사업 200건에 앞으로 2조가 넘는 금액을 확보했고 또 총액에서도 사실은 6조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액 부분으로도 6조를 달성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올해 이런 고비를 넘겼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토대에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전남이나 광주보다도 전라북도가 예산 확보에서 우위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총론에 다뤄봤다면 이제부터 이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 자, 아무래도 새해에도 먹고 살기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북도민들의 관심사 역시 경제 쪽이 훨씬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북도민들의 생각을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대표적인 성장 산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 섬유 산업의 경우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화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제2금융지주도 출범했지만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성장의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확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시행하겠다 하셨는데 올해 좀 잘 준비해서 2016년도에는 반드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밥살용 수입쌀 대금 예산을 700억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수입 양곡대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감시하고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자, 도민들 생각을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신지, 이 의원님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치나 행정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문화센터를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요즘 드라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서 아픔을 많이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라든가, 저임금의 해소 문제라든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분명한, 우리 국민들한테 비전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정치도 행정도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사실 우리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합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히 더 키워드를 둬가지고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승 기사님. 예, 뭐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필요한 거고 소득도 증가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라북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으로 앞서 인터뷰하신 분 말씀 드리는 탄소 산업 또 금융 산업을 얘기하셨고 또 농업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탄소 같은 분야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되겠지만은 탄소라든가 금융 산업 부분은 이미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키트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제 금융 산업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거기에 이제 400조 이상이 되는 기구운용 본부가 이제 2016년 말까지면 전북을 향해서 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금융 또 증권 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와준다면 금상첨화죠. 그런 걸 향해서 열심히 가서 전라북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 특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탄소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그 농산물 최저가격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중앙정부도 굉장히 꺼려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도 기초농산물은 최저가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선거 과정에도 말씀드렸고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최저가격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앞으로 이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또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서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최저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될 거고요. 쌀 수입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회라든가 이제 정치권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대한 반영해서 막아나가는 방법 또는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가격 보상조례는 올해 반드시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미 농민 단체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제안도 했었고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앞서서 지역의 특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각 지역마다 특화가 경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개임하면 대구고요. 그다음에 의료는 충북과 원주 이렇게 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 편성 과정도 관련 예산은 바로 이런 곳에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송 기사님, 조금 전에 말씀은 좀 하셨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전북의 대표 성장 동력으로 무엇을 삼으려고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서 가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의 핵심이 그겁니다.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적 토대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그 전통문화적 토대에다가 농생명산업 그리고 탄소산업의 두 축을 세우는 거다. 그리고 이 3자 간의 융복합적 연계의 기능을 가지면 전라북도는 최고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맞아가고 있죠. 예를 들면 농식품생명 업계는 그 경우는 익산에 이미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김제에서도 시드밸리 민간 육종 단지 정읍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연구센터나 미생물 산업지원센터 이런 게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미 농생명 산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 거의 다 세종시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전북으로 왔다는 것은 전북이 바로 농업의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그 맞춰서 이제 같이 농업 관련 기관들이 연구기관들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잘 마련해서 농생명 산업은 특화가 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 중심 산업은 농생명 산업의 허브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 탄소도 솔직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앞서 나가는 곳이 전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든 이유도 주로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지금 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이 연합하고 또 다른 키스트 분원이라든지 여러 연구기관들이 함께 이제 힘을 합치면 충분히 전라북도의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의원께서는 작년에 예산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현실, 즉 전북의 특화 부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저는 상당히 고민점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서 좀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라북도 예산을 막 따려고 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새만금 있지 않냐. 새만금이 한 7천억이 8천억, 그 1조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너네 왜 욕심부리냐. 새만금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한 20년간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만금 이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있고요. 새만금 분야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발전시켜야지만 이제는 저는 새만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하고 또 새만금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지사님이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선두로 나가는 뭐 관광 분야, 탄소 분야도 있고 또 사실은 농생명 분야가 가장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예산 과정에서 저도 편성 단계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 우리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그로트단지의 그 소스 산업연구원 이것도 유치를 했고요. 또 우리 이 김제 정읍을 중심으로 한 종자산업 이것도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이득한데 이 종자산업 박람회를 또 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그 예산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사실은 혁신도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됐던 것이 농촌진흥청 산하에 했던 농업실용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걸 새로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공무원들을 영입했는데 이것은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사실은 영입했는데 사실 농업실용화재단이 내려오지 않으면 농촌진흥청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도지사님이랑 노력해서 우리 익산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농업 분야, 이 생명 분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확실히 인프라가 있다. 경쟁력이 있다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중심으로 특화해 나가면 저는 앞으로 뭐 3년, 5년이 지나가면 우리 전라북도도 희망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라북도가 꼽고 있는 성장 동력을 꼽는다면 농생명하고 탄소산업 뭐 이 정도로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연구개발 특구는 특화되지 않으면 지정받기 어려운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생명, 탄소를 결합해서 연구개발 특구로 가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연말에 작년이죠 행사 때도 연구개발 특구가 사실은 목표였고 미래부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지금 전라북도의 현실을 전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농생명과 탄소산업은 확실하게 전라북도 특화된 산업으로 가는 거고 그 연구개발 특구를 토대로 해서 매년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이춘석 의원님하고도 같이 마지막까지 힘을 썼던 예산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 특구 예산입니다. 그런데 특구 지정만 되면 예비비라도 줄 테니까 이번에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니까 현재로서는 유보하자 이렇게 갔던 거고 사실은 중앙에서는 연구개발 특구 쪽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되면 명실공히 농생명, 탄소산업은 전라북도의 특화된 산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사님이 예전부터 전북의 백년 먹거리 중에 하나로 탄소를 꼽았는데요. 그렇죠. 자, 전북의 탄소산업 현 위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그 탄소산업 어떤 기업 분야의 모든 걸 다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장 시절부터 이제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 미국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들도 탄소가 앞으로 미래의 신소재 산업으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할 거다라는 인식하에 엄청 노력들을 합니다. 제가 다닌 나라들만 해도 프랑스라든지 영국, 독일, 중국 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탄소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주에서 생산을 해서 지금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2공장, 3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탄소밸리 사업 위해서 참 많이 썼는데 이제 초고강도 탄소 산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예타를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서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탄소 산업에 한 10% 정도 때 와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갈 길이 멉니다. 탄소 산업은 300조 원 시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직은 멀었죠. 저희가 2020년까지 10조 원까지는 어떻게 달성해봐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걸 볼 때 아직은 네. 5%, 뭐 10% 가면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런데 같습니다. 전북의 탄소 산업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앞서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미가 또 똑같이 탄소를 들고 네. 나왔고요. 우리 새만금에 또 도레이가 들고 올 예정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분산되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이제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도레이 제가 취임하자마자 불과 7, 8일 만에 이제 도레이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여기 참석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레이 공장 사장도 오라고 했고, 효성 탄소 공장도 만났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 효성의 경우는 탄소 섬유, 그 다음에 도레이사는 PPS라고 해서 슈퍼 엔지니어링 뭐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그럽니다. 같은 탄소적 방향은 같지만 제조 공정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공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확인을 받았고 또 그렇게 돕겠다 해서 기공식에 이제 갔었고 구미는 같습니다. 같은 탄소 섬유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은 유념해야 할 것이 구미는 일제고 우리 효성 전주 공장은 국산이라는 점입니다. 구미의 일제를 가지고 탄소 섬유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발상과 우리 국내산을 가지고 하는 발상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조율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 네. 경북은 이미 탄소 산업 일으키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재료인 소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품 산업 같은 것을 일으키겠다는 뜻. 저희도 똑같은 차원에서 앞으로 그 부분을 앞질러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의원님, 국회에서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전북의 탄소 산업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북의 탄소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탄소 융합 기술원이 설립돼서 연구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고 있고 또 국제 탄소 연구소가 우리 전주에 있고요. 또 키스트 분원의 복합 소재 기술 연구소 등 연구 인프라는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미 부분하고 경쟁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월적 지위를 좀 확보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여기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이 창원하고 그 대구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가가 양쪽에 다 져버렸어요. 창원들은 이 부분을 하고 있게 해라.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저 부분도, 의료 부분도 사실은 충북 5동에 줬다가 대구가 반발이 심하니까 대구도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실 양쪽 두 개를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할 수 있고 또 다행히 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키워드가 창조경제예요. 하여튼 창조자만 들어가면 예산 다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먼저 다녀가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부분이 창조경제 부분에도 탄소 분야를 삼았고 또 직접적으로 효성이라는 생산난 업체하고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이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따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우리 익산의 북부 금강을 가면요. 막 기가 막혀요. 그런데 거기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 18대 때 우리 당론으로 4대 강사를 반대했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좀 결탁해갖고 돈 좀 따다가 멋있게 폼 좀 해놓을 걸. 이 생각들이 후회로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정부의 시책 방향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같이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탄소 산업과 함께 농생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사님이 새해 도정으로 가장 중요한 또 목표 중에 하나가 삼락 농정을 그렇습니다. 예. 자, 삼락 농정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선 삼락이란 뜻 자체는 세 가지가 즐겁다. 농민, 농업, 농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농촌에도 정책적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에 주로 주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선진국에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는 역시 우리의 먹거리인 농업이라고 그럽니다. 또 많은 선진국에서도 농업을 절대로 소외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엄청난 농업 발달 국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5,000년 농도였으니까 농업에 비중을 두는 건 당연한 것이다. 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에 농업 관련 기관들이 들어오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같은 여건들이 형성되어 간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힘을 보탠다면 농민도 즐겁고, 농민이 즐겁다는 얘기는 결국은 삶의 여건들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농촌에 가서 직업을 택하고 일을 해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농업은 역시 생산이나 또는 뭐 유통 기반들이 좋아져서 제값을 받는 시대가 와야 된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했는데, 그 다음에 역시 농촌도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도 좀 몰려오고, 요즘 흔히 말하는 6차 산업,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또 유통도 이루어지고, 체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촌. 그래서 제가 지금 6차 산업 쪽, 그 다음에 뭐 각 농촌에서도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관광객에게 체험하고 판매하고 소득도 올리는, 그래서 생생마을 사업을 한번 벌이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는데, 아까 이제 네. 제가 연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삼당 농정에서도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전 집행부의 목적이 삼당 농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지사님이 삼당 농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 전라북도의 예산을 가만히 뜯어보면 삼당 농정을 위한 예산은 없는 게 아니냐,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아니냐. 근데 예산 없이 일하기가 좀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삼락 농정에 포인트를 맞췄고 6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락 농정이라고 해서 6차 산업이란 명칭으로 꼭 예산이 서야만 그 예산은 아닙니다. 농촌을 생산 기반에서부터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일,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삼락 농정을 향한 일인데, 금년도에는 이제 첫 해라서 농업 관련 예산을 한 6.5%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선도마을처럼 한 12개 정도 마을을 한 16년까지 6차 산업화 시키는 마을을 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삼락 농정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된다. 네. 이제 금년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준비 단계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락 농정을 향한 농정 정책이 펼쳐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의원님. 혁신도시의 농업기관 이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 기관과도 손을 잡아야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공공이전 그 토론이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기술원이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기관이 내려와서 거기다 건물 하나 짓고 한 100명 살고 150명 살고 이렇게 하는 그 인원과 건물의 이전 단계에서 멈추면 저는 성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은 그 공공기관 이전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농생명 분야의 가장 중심적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화 신용재단이 전라북도에 왔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떻게 전라북도에 이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학연이 합동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11일 날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화 신용재단,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발전협력이라든가 연구재의 공동활용이라든가 지역인재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연계사업을. 저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전하는데 거치지 말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라든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를 키워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노력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도민 만족도 조사를 지금 거의 뭐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실상은 도민 만족도가 그리 높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이게 예.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자리 말고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전북하면 소외감, 열패감 뭐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요? 저도 우리 전라북도에 태어났고 사실 일정 기간 학교 공부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라북도에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마음 한편에 어딘가에 패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라북도의 도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규모도 적고 또 인재도 적기 때문에 어딘가 패배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감, 자존심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뒤처져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이걸 사실 극복해 나가야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도, 우리 행정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것을 자존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잘하는 걸 몇 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야 하는 것들을 복지적 측면에서도 몇 개를 하고 또 산업적 측면에서 해서 우리 전라북도 예를 들어 새만금을 잘 개발해서 새만금이 있지. 우리 이것도 있어. 또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선도야.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도야. 이렇게 몇 가지의 사실은 중요한 키워드를 설정해서 하는, 그래도 도민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존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거지 않냐 하는 생각하고, 우리 도지사님 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정치권도 협력해서 그분에 같이 역할을 해나가겠다. 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존심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자존감, 긍지를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참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지사께서도 이런 고민 많으시죠? 그러면요, 뭐 자존감이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참 많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열패감이 지금에 왔냐면 결국 역사적 과정 속에서 흐름에서 나온 거죠. 과거에 분명히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죠. 특히 농업사회 시대 때는 전라북도 인구가 250만 가까이 된 인구가 지금 187만대로 이제 떨어졌죠. 물론 이제 외형적인 그런 통계 수치만 갖고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뒤안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같은 경우 또 자연 환경 같은 경우 매우 빼어남에도 불구하고 같이 관심의 대상이 못 된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는 오히려 고도산업사회 시대에 온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정서적 가치, 풍습, 문화, 그리고 뭐 역사, 또 생태,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가 왔다. 다시 떠올릴 때가 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그래서 백제 문화를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자랑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춘석 의원님도 노력 엄청 하셨는데 백제 미륵사지 지금도 발굴 중에 있습니다만은 국립화 했죠. 또 증축할 수 있는 예산도 이제 확보를 했죠. 또 미륵사지 전체를 다시 띄우고 왕궁도 새롭게 부각시키고 지금 유네스코에 역사 문화 보존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함께 또 서부 내륙권 관광개발 계획도 문화부 중심으로 새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가 안 나니까 마치 전북의 문화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국가 계획으로도 좀 설정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뭐 굳이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뭐 실컷 얘기했던 특화된 산업들을 그 속에 담는 거죠. 생태 자연 환경과 자랑스러운 문화 속에다가 우리의 새로운 특화된 산업을 담아서 앞으로 가면 힘들고 아직도 끝까지 만족도는 낮지만 결국 성장해 나가는 쪽으로 무한 노력을 해 가야 된다. 또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앞장서고 뭐 정치권에서 당연히 뭐 힘을 함께 이제 모아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북에 산다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외부적 요인이 그 열패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정치권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자, 중앙정치에서 전북 출신들이 씨가 말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최근에 차관급 하나가 어떻게 됐더라고요. 자, 이런 점들이 정치권에서 적어도 안 되면 투쟁이라도 하고 요구라도 해서 인재를 고루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어요. 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수용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성하고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예결산 과정에서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2번이나 불러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저희가 정치권들이 노력해서 엄청 질타를 해요. 지역 균형 맞춰라. 이거 해결해라. 근데 대통령도 출마하기 전에는 지역 탕평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안 고쳐요. 그러면 우리 정치권이 떠들고 질타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겠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치권이 떠들고 한다고 해서 해결 문제가 아닌 거다, 이거는. 결국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성명적으로 앓고 가는 극복의 문제다.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한테 떠들고 총리한테 떠들고 비서실장한테 떠들어도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차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우리 쪽이 지지하는 정권을 창출을 하게 해야 하고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인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인재도 키워야 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미는 정권이 출범을 해야만이 사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정치권이 좀 떠들고 이슈 파팅하는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할 때 변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변화를 통해서 사실 정권도 대로 창출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주축이 될 수 있게 정치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다고 하면 또 딱 자르지 말고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더 키워주고 이럴 수 있는 어떤 문화적, 정치적인 그런 토양이 좀 형성될 필요가 있고요. 또 정치인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자, 지사님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행복한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갈등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예를 보면 자, 전주 임실간 군 비행장 문제로 갈등이 여전히 되고 있고요. 새만금 경계로 3개 시군이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가 조정 능력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데 이런 도의 조정 능력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제가 닥치면은 조정이 이제 쉬운 일이면 벌써 끝났겠죠. 네, 많이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의 성격이 법적인 문제로 갈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 간의 이익의 차를,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그게 누군들 양보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가기 이전에 시군 간에 또 도와 시군 간에 지금까지 그냥 뭐 혹시라도 수직적 관계인 것으로 오해한다면 문제는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해서 했을 때는 따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군 간의 정책 협의의 과정을 오히려 수평적 관계로 전환을 시켜서 아예 문제를 공개시켜 놓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거버넌스죠. 뭐 협치 문제인데 관의 문제를 관끼리만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많은 민간 부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힘을 부여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어떤 시민적, 도민적 여론을 형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관적 기능만 가지고 조정한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협치 기능, 소위 거버넌스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어느 날인가는 솔직하게 입장을 드러내놓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의원님. 예. 올해가 참 선거가 없는 해예요. 예, 예. 내년에 총선이 있죠. 예, 예. 그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한 신뢰와 비전을 보여줘야 될 텐데 내년 총선 걱정 안 되십니까? 걱정되죠. 사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도 신뢰받지 못하는데 좀 지나면 신뢰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도민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이 변화와 대신 속에서 도민들이 더 다가가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 6다 지방선거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 심판받지 않았던 거 전라북도에서 7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넘겼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잘 됐다 이놈들. 정신 좀 차리게. 좀 이때 맛 좀 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또 유야무가 됐는데 또 어떤 문제가 갖고 있냐면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또 그 지방자치단체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은 또 도민들의 뜻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도 이 당정과 협의라든가 도와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또 형성되지 못해서 또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환골탈태하고 더 도민들에 다가가서 어차피 지역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정당으로 좀 거듭나야 하는데 다가오는 또 우리 지도부 선거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다가오는 총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존재감도 있는 것 같아요. 존재감, 정치인의 존재감. 자, 저희가 마련한 새해 대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마치겠는데요. 두 분께서 도민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게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송 지사님. 예. 도민 여러분, 만족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리 남은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나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휴수동행이라는 손잡고 함께 가자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맞서는 자세로 손잡고 함께 가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새해 우리 도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춘석 의원님. 예.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해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새해 초에 이렇게 도민들한테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전주 MBC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도 계속 앞만 보고 뛰어오다가 얼마 전에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까 이 앞만 보고 갈 때에 안 보이던 주위 옆에 있는 거, 뒤에 있는 물건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실 주위를 뒤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 주시고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킬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보살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봤던 그 꽃. 자, 낮은 곳 많이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정과 지역 정치의 핵심은 대한민국 속 전라북 도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2015년 새해에는 도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파고드는 도정,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